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가지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교통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바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바로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 조사에 대한 완료 목표 시기를 올해 연말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요, 관계자가 통화에서 연말까지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를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 등에서 추가 요구 사항이 나올 경우 해를 넘겨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지금 리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판단이 아닌 이 제조사 판단으로 현재 자발적 리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당분간은 좀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을 규명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차, LG화학,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3사가 이렇게 같이 해서 아무래도 조금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싶은 진행이 그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한국도로공사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고속도로를 주 업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 유지비 등 통행요금 기준 비용이 3,195억 원을 증가했으며 이 중 인건비가 1,533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현재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가 경영 악화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악화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탓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고속도로 총괄 원가가 4조 5,014억 원으로 2015년 4조 3,600억 원으로 대비 1,954억 원 증가를 했다고요. 그리고 또 건설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돈도 늘어났다는 의미고요. 특히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력이 크게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도로공사가 지금 최근에 수입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밝혀졌다고 하고요. 이 통행료가 오를지 아니면 유지를 동결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통행료로 오른다고 발표하면 아무래도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교통공사가 사실 이제 교통비라고 하죠. 지금 서울시는 1250원이죠. 지하철비가 기본 요금 1250원인데 지금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더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도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전으로 되면서 굳이 이 타이밍에 왜 오르냐는 그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도로공사에도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봐서 지금 당장은 올리기는 좀 그렇고, 조금 코로나19가 조금 잠시 종식이나 아니면 조용해지고 또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그때 아무래도 통행료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그룹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현대차 그룹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정의선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 13일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3세 경영체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의선 시대의 공식 개막으로 현대차 그룹의 20년 만에 총수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은요, 이날 오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요, 정 신임 회장의 선임권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장 일치로 이제 총수가 교체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정 신임 회장의 영상 메시지들을 사내에 전달 예정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책임 경영을 좀 강화하며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또 위기 돌파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한층 적극적으로 조금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요, 1970년생이고요. 휘문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샌프란시스코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 현대차 구매실장, 영업지원 사업 부장으로 시작해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 부본부장,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 현대차 그룹 기획총괄본부 사장, 현대모비스 사장 등을 역임했고요. 사실 정 신임 회장으로에게 현대차 그룹의 지휘봉을 넘긴 과정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현대차 부회장 그룹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한 정 신임 회장은요, 작년 3월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고 올해는요 3월달에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오르며 사실상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정의성 신임 회장은 또 그동안 또 제네시스 브랜드 성공을 이끌고 수년주의의 이 전통을 깬 과감한 외부 인재 영입과 글로벌 협업 투자 등으로 성과를 내며 그런 안팎에서 입지를 현재 굳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전환의 박차를 가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조금 체질 개선이 좀 계속 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정의선 신임 회장의 아버지죠. 정몽구 이제 명예 회장님은 이 건강 상태의 설이 조금 주목받고 있는데 제 관계자는 아직 입원 치료 중이지만 건강은 다소 회복한 상태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앞으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해 차량을 대여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10배 상향해 처분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고요.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1회 위반했을 때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를 위반하면요 30만원에서 300만원, 3회 위반하면 5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여 사업용 자동차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준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를 한다고요. 또 위반하면 1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도 이달 중 공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요, 관할 관청과 함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하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도 집행할 이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서울모터쇼 이야기입니다. 서울모터쇼가 내년 2021년 홀수년에 해죠. 그래서 2021년 서울모터쇼가 개막을 하는데요. 원래 서울모터쇼가 매 할 때마다 4월에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요, 내년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1년 서울 모터쇼를 개최를 한다고 밝혔고요. 지금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차 참가업체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대규모의 인원이 방문하는 모터쇼 특성상 관람객의 안전 확보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합리적인 여건하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일정 검토했다고 하고요. 그 4월에 내년에 지금 4월에 상해 모터쇼, 5월에 LA 모터쇼, 9월에 위넷 모터쇼, 또 9월에서 15월 사이는 또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 해외 주요 모터쇼가 개최 시기를 고려한 결정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또 사실 조직위는 또 지난 5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5 부산 모터쇼도 코로나19로 취소돼 국내에서 2년 만에 열리는 모터쇼인 만큼 온 국민이 즐기는 자동차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요,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키워드로 테마를 구성한다고요. 자율주행, 커넥티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망라하는 종합 전시회로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기술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한다고요. 또 B2B 상담회를 오프라인 동시 개최하는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도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시승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내년에 서울 모터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을 꼭 지키면서 하면 분명히 코로나19 빨리 종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제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파티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이 됐지만 우리는 손쉽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